예, 기획재정위 간사 유동수입니다. 예,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식 양도세 비과세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면서 오늘 입장문을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은 오늘 기획재정위가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한 것은 작년에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작년 예산을 합의하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세법 개정을 함께 합의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금융투자 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02, 내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0억으로 상향한다고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검토한 바 없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거짓이었습니까?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날짜가 11월 24일이었습니다.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조차도 않고 그동안 국회를 속여온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규탄합니다. 둘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한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주식시장이 비교적 호황을 누린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은 10억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양도 건수가 2017년도 5만 2천 건, 2018년도 7만 9천 건, 2019년도 15만 2천 건, 2020년도 29만 4천 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호황기였던 2020년 기준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결정 세수만 봐도 50%인 약 7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을 나라 살림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이란 표면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한 표리부동한 행태를 벌여왔습니다. 셋째, 이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과거 퇴행이자 또 다른 시행령 통치입니다. 2000년 주식 양도세 도입 당시에 코스피 코스닥은 10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2005년도에 코스닥은 50억, 2013년도에 코스피는 50억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코스피 25억, 코스닥 20억, 2018년도 코스피 코스닥 15억, 2020년도 10억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전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이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18년 전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법률을 회피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로 자행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위원 모두 일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양경숙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한국 경제재정 정책 파탄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의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직전인 시점에 상위 0.05%를 위한 부자 감세를 단행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1,384만 명 중에서 7,045명입니다. 앞으로 최상목 후보자의 기재부가 부자를 위한 부처, 부자 감세의 천병이 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민생 예산을 주장해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전임 장관의 임기 마지막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한 부자 감세 단행은 최상목 후보자의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성향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며 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하여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증언 역시 위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신뢰할 수 없는 부적격 후보임을 오늘 스스로 시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연이은 부자 감세로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해결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금 파탄으로 밀어넣을 것임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후보자가 우리나라 경제 당국의 수장이 될 예정이라는 것이 참담하며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와 경제 정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화요일 날 최상목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회의 직전에 국민의힘의 유성걸 간사와 제가 김병완 차관과 이 문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정부가 시행령을 변경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 또 국회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의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입법 사항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